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자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자 양시장 모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코스피는 또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형 종목들이 시장을 그래서 그동안 시세를 내왔던 만큼 기다렸던 대형주들이 이제 시세를 내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섹터들이 좋았다라면은 오늘은 뭐니 해도 현대 자동차 그룹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고르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까지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급락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강세로 인해서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IT 섹터 좀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권주의 강세도 돋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행주도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은행주들의 강세,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은행주들의 강세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강세가 상당합니다만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카카오톡이 어제 강하게 반등한 뒤에 지금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제 조정이 컸었던 건자재 섹터들도 오늘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차바이오텍이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 등도 좀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들은 조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즈 섹터들도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NC소프트와 NHN엔터는 소폭의 조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의 상승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5% 이상의 반등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램시마 효과, 이 미국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했던 거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는 얘기로는 공매도 세력들이 거의 거지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오늘 고점에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죠. 8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7만 7천 원대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거래량이 많네요. 어제보다 지금 현재 많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갭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우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수익을 이어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항상 급등주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신규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5일선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적으로는 한 7만 4천 원대 정도의 지지선을 긋고 그 가격대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움직이는 가운데 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 많이 좀 두드러지는 그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산성 LNS도 한 7% 정도 상승세 나오고 있고 인트로메딕도 움직임 괜찮고요. 차바이오텍이나 내추럴 엔도텍, 바이로메드 모두 다 강한 그 시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소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등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세들이 조금 그동안 이쪽에서 급등 나왔던 부분에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반등하고 바이오주 약간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일단 확실한 좀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면서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디포스트 기준이라면은 최근에 찍었던 한 7만 2천 원 부근 정도 지지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지금 거의 대북격으로 가고 있는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일단은
음봉과 함께 대량 거래가 실리기 전까지는 계속 쥐고 가면서 시세를 이어가야 되겠죠. 다만 지금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좀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코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해당 관련 주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특히 뭐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엔화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42,000원대부터 지금 58,000원대까지 올라왔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엔화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롱 생명과학도 6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가격대에 더들었다고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한 56,000원권 지지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 움직임 괜찮은데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7거래일 연속의 상승세입니다. 고점대로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최근에 시장 특징입니다. 시장에서 버렸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쓰레기 줍듯이 주워서 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랐다고 보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을 보면 많이 올랐네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섹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중동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해 상당히 빅베스라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올해 물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우발적으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악에서는 벗어났다라는 시장의 인식에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41,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험주들이 증권은행, 이 금융섹터 전반적으로 좋은데 보험주들은 업종상으로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2% 넘게 밀리고 있어요. 어제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최근에 많이 안 좋죠. 보험주들이 지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존의 고금리에 발행해 놓은 상품들에 대해서 역마진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보험주들도 지금은 이제 어제 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은행주와 같이 봐주신다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언젠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준다라면은 보험주들이나 은행주들의 실적이 거의 바닥권에 다다른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자동차 보험이랑 관련되어 있는 보험업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자동차들이 전자장비에 의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손해율이 줄어들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관련주들은 지금보다는 먼 미래 시점을 생각하시면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좀 기다리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보험주나 은행주보다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섹터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항공주들 어떻습니까? 지금 간밤에 유가가 소폭이지만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TV홀딩스가 많이 밀립니다. 나흘 연속 지금 음봉을 좀 강하게 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전략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항공주들도 오를 만큼 올랐죠. 실적 확인하려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섹터들은 좀 눌림목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TV홀딩스도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 안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14,500원에다가 마지선선을 설정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항상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5일선에서 멀어졌을 때 매도하고 5일선에 가까워지거나 21선에 가까워지면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박스권 흐름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주들의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들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격이 좀 줄어들 때만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건데 절대적으로 유가의 흐름이랑 같이 방향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